해외 시장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세가 해소되는 과정을 더 크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20포인트 가깝게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20포인트 올랐는데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이 하락하는 업종이 나타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매수했었던 사람들, 그것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매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미국 시장, 해외 시장이 크게 올라서 그죠? 두려움 모르고 탐욕이나 욕심에 의해서 매수를 들어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종 한두 개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아무리 업황이나 실적 부분이 좋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속에서 레벨이 커지게 되면 쉬어가는 그림자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정유업종들 그리고 화학업종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죠. 실적이 좋다.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바닥권에 있었을 때는 매수하지 못하다가 결국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 그 속에서 매수하는 경우에 결국 하락을 맛보는 형태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장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4,9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또 프로그램 매수가 8,00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8,000억이 넘게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의 파란 모습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컸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매도 차익 잔고하고 반대 부분이지요. 사실 이번 시장에서 3월 2일부터 3월 15일 주간에 바닥권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요 왼쪽에 부분에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 매도 차익 잔고가 거의 이제 바닥권에 놓여 있었던 부분서부터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리바운딩 됐듯이 이번 국면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라온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업종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S-오일이 장대 음봉을 냈습니다. 가격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 S-오일이 무너지면서 GS나 SK이노베이션까지 같이 끌고 내려온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매매의 연장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힘겨루기 부분에서 그쪽 부분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결국 화학업종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상승은 지속될 수 있지만 급등에 대한 부분이 진정이 되면서 화학 부분도 다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부분은 그죠? 철강 가격 인상이라든지 타이어 가격 인상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단기 조정권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오늘 은행업종이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부분 그동안 이익 부분, 이익이 우상향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매력도를 발휘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21 이평선을 상승하는 형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KB금융 이 부분도 이제 안전하게 아직 극단적인 안전은 아니지만 매매에 가담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업종에 있어서 변화,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NG선 부분에 수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사업 다각화를 일정 정도 하거나 LNG선에 대한 기대감, 수주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도표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2150포인트 부분을 바로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재정위가 나왔을 때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757포인트에서 1532포인트까지 다이렉트 떨어졌을 때 바로 급반등을 이뤄냈던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멋다가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다 올라갈 것인지 그냥 올라갈 것인지는 수급의 힘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존 추세
원래대로의 복귀 부분들이 나타나는 저항선에서 일정 정도 그러니까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일 부분은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것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가능하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그렇다면 여껏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 종목 부분을 오늘 아침, 내일까지는 일정 정도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힘, 그런 부분, 그렇게 많이 올라온 업종에서는 일정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부분들이, 그 업종과 종목 군단들이 쉴 때 시장 대비 상승할 수 있는 업종으로 관심을 이동하는 것이 필요로 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업종 부분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의 현물, 순매수가 들어오는 국면이 전개가 된다면 은행 업종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가 1882포인트에서 다이렉트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더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려면 결국은 지수 대비, 지수 부분에 큰 연관성이 있는 종목보다는 다소 피하는 종목들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제약 관련주,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 거기에 유통 부분에서 신세계나 롯데쇼핑 이런 홈쇼핑 관련 흐름들의 부분들. 그래서 이번 목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차익 실현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새로운 재편 과정들을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오늘과 내일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